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힘든 기억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긴 세월이었는데도 예전에 힘들었던 게 계속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늘 지치고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요즘은 여유를 찾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가난한 집에서 커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고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생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 가장이 되었고 남들 다 하는 미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적이 집착하여 장학금과 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혼자 계신 엄마의 살림살이를 보태야 했어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정말 꿈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답니다. 그로 인해 월급도 동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남자와 사계절을 다 겪어본 뒤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등 안 아파? 자기 요새 물류창고에 물품 많아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등 마사지 좀 해줄게. 여기 누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앞날이 아득하다. 돈 버는 것도 참 고달프고,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야 하나 싶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좋게 생각해.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그래도 몸 건강하잖아. 그게 최고의 재산이야.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앞날을 열어준다는데 너나 나나 참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 요즘이야. 어디서 진짜 돈벼락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몰라? 남들은 돈도 쉽게 벌던데. 아저씨, 그런 생각하다가 대머리 돼요.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력하기보단 항상 어디선가 돈이 그냥 생겨나길 바랬고 늘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길 싫어했어요. 그런 그를 달래면서 간신히 회사를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 땅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것만 같았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에겐 담비 같은 돈이었고 그래도 그 돈 덕분에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너랑 장모님한테 진짜 큰 거 하나 해주신 거네. 와.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우리가 받다니. 그러게, 진짜 나도 몰랐어.
그래도 엄마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매일 신문 배달하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이제 온전히 쉬실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하다. 자기,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까? 솔직히 나 회사 생활 안 맞잖아. 자기도 나 맨날 물류센터에서 짐 옮기고 힘들게 나르고 하는 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해? 자기가 있는데. 뭐? 갑자기 가게를 한다고? 한 번도 사업 구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엄마 노후 자금하고 좀 아껴두고 싶어. 자기 진짜 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자. 아니,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생각이야. 나 진짜 남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도 너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땅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본인이 사업을 좀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힘들게 남편이 징징대면서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이 이야기가 시댁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게 하나 안 차려주면 아주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 역시 혼자 잘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영철이가 그러던데, 네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가게 하나 못 해줄 게 뭐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수해온다 생각하고 영철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땐 저도 그렇고 영철 씨도 서로 많이 어려워서 다 생략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요새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해도 그 생겨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 자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맨날 힘들게 일해서 자기까지 힘들게 하면 좋겠어?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나 진짜 내일도 물류센터 갈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 이러다 가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라니까. 알겠어. 근데 잘 알아본 거야? 요즘에 사기도 많고 휴대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나도 자기 힘든 것보단 오히려 힘 안 든 게 좋아.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뭘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난 마음 굳혔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자만 해줘. 그래. 넌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결혼해서 잘 풀리게 된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이 원하는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또한 그 돈으로 남편에게 가게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렇게라도 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겨준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마음을 참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해주셨고, 그런 엄마에게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더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 이서방 가게 하나 해줘라. 너 시집갈 때 엄마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사돈네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 김에 이서방 기도 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 힘들어 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면 너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으니. 뭘 못 해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영철 씨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영철 씨 가게는 나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두고두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서방 잘 되면 다 너 잘 되는 건데 이서방이 원하는 대로 그 휴대폰 매장 하나 해줘. 나도 이서방 좀 떳떳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 장모라 어찌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던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본인 가게라서 그런지 평소에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게를 차려준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몰래 수입을 빼돌리고 시댁에 갖다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남편이었고 아무리 말해보고 화를 내봐도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과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은 정말이지 그 가게를 하자마자 수입에 대한 일절 말이 없었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도대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매번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지만 그래도 수입은 투명하게 써야지. 내가 어머님 용돈 안 드릴까봐 그래? 꾸준히 어머님 용돈 드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말로 가게 투자 네가 해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벌잖아. 그리고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저금이랑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내가 자기만 좋자고 가게 차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내가 왜 가게를 차려줬겠어? 와, 생색내냐 지금? 너 돈 많잖아. 왜 내 가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땅 보상 받은 거 모를 것 같아? 뭘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예전보다 여유 있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그리고 가게 차려줄 땐 뭐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겠다 이러더니만 난 자기 가족이 아닌가 보지? 돈 한 푼 구경 못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일할 때보다도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본인 가족만 챙기던지 부인 입장으로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외박도 하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시누이 혼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거, 제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길 바란 거예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혼수해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들이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한대. 뭐 그 집에서 바라는 게 맞나 봐. 아무래도 지연이도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된 도리로서 지연이 결혼할 때 혼수모 예단이며 싹 다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때? 자기 능력되면 그렇게 해. 오빠 있으니 좋네. 오빠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 아가씨도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이 어딨냐? 먹고 세상 뜰 애야 없다. 넌 무슨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유지만 한 거야. 그리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지연이 혼수 좀 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영철이 말이 맞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혼수 좀 네가 해줘라. 이 김에 며느리 노릇도 하고 너도 좋잖아. 아, 무슨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를 해달라뇨. 영철 씨 가게 차려주는데 돈도 많이 썼고 영철 씨 대략 수입을 아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믿겨요. 어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철 씨가 돈 다 시댁에다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아, 내가. 그리고 넌 가게 한다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애가 뭘 모르네. 하여튼 혼수 준비해. 혹시라도 이 문제로 지연이 결혼 깨지거나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있는 것들이 터하다니까. 진짜 지 여동생이라면 그냥도 해줬겠지. 아니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잖아. 다들 양심이라곤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땅 보상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네요. 돈이 생긴 다음부턴 매번 이렇게 분란만 생기니 제 말이 틀린가요? 얘 눈 뒤집어지는 거 봐라. 그렇게 혼수 해주기가 싫어? 아니 며느리라면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너 진짜 아주 웃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절 몰인정한 인간으로 몰아갔고 혹시라도 혼수와 예단을 하지 못해 결혼이 깨진다면 다 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볼 때마다 혼수 노래를 불러댔는데 너무 듣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가족이 뭐라고 결국 시누이 혼수까지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수를 해준 것이 무색하게 시누이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사연은 쓸데없는 허영심과 사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혼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죠.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엄마한텐 미안해서 좀 가는 게 그런가 봐. 내가 오빠니까
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 누구 맘대로? 아니,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어머님네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야? 난 싫어. 아가씨 뭐 언제 한번 나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 있어? 혼수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난 싫어. 지연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혼당하고 멘털이 얼마나 털렸겠어. 넌 하여간 정남이 없이 말하는데 뭐 있다니까. 지금 장난해? 정남이? 내가 정남이 없었으면 아가씨 혼수해주고 네 가게를 차려줬겠니?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이영철 너 지금 나 엄청 참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거야. 나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하나만 걸려. 알겠어? 웃기네. 이게 또 생사람 잡지? 뭘 걸리길. 지연이는 오기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제발. 너 외동이라 그런가? 이기적이야 하여튼.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남편은 제 말을 묵살한 채 신우이를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한 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신우이는 생각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남편이 주는 용돈을 탔으며 쇼핑에 마사지에 욜로족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알만하다 싶었고 전 늘 일을 하면서도 신우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신우이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 화만 더 커졌죠. 언니, 지금 와요? 나 배고픈데. 오늘 수제비 좀 해줘요. 아니,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배달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해 먹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지금 수제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음 직접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언니가 좀 해줘요. 손 빠르잖아. 먹고 싶음 직접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진짜 서럽네. 이런 게 눈칫밥인가? 수제비 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 이혼한 신우이 갈시에도 유분수지.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우리 오빠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요? 빨리 반죽이나 만들어요. 유세? 유세 한번 안 당해봐서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유세 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똥만 찼으니 이혼을 당하지.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언니가 혼수만 더 빵빵하게 해줬어도 나 이혼 같은 거 안 당했어. 알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일부러 들리게 제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한 시댁 그리고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통화를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신우이를 보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전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연이가 이혼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하여튼 넌 너밖에 모른다니까. 애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 동생 당신이 챙겨. 왜 나한테 그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시키려고만 하고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안 보여? 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당신 눈엔 아가씨만 안타깝고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아나 보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징징대지 마. 너야 걱정이 뭐가 있겠냐? 지금 지연이 마음이 아닐 거니까 네가 비 좀 맞춰.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혼을 당했느니 어쨌느니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구석엔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알랑대는 사람들만 있을 뿐, 딱 세 식구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국산차를 수입차, 그것도 마세라티로 바꿔줬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바꿔주었는데 이혼한 여동생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 차까지 바꿔주면서 저렇게 달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거 하나에 상의조차 없는 남편이라면 저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유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바꿔줬냐고 하니 오히려 위풍당당했어요. 아가씨 차 어떻게 바꿔준 거야? 자기 단 한 번도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자기 가게 하고 나서부터 정말 뭐든지 다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내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내가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는 지연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오빠가 기분 내라고 차 좀 바꿔준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각자 벌어 해주는 건데 불만 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 네가 가진 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공동 명의로 해줘.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하지. 그런 걸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공동재산인 게 낫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동안 친정아빠가 주신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돌릴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으면서 전 그 자리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냥 이 남자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여자였지만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내 맘대로 친정 전세를 자가로 싹 바꿔줬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엄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계획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하여 매물이 나온 김에 자가로 바꿔드린 거죠. 이걸 알게 된 남편 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연이 차 사준 거랑 네가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랑 같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집은 네가 벌어 옮겨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었어? 불만 없지? 나도 너처럼 하겠다는데 왜?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척척. 나한테 그 돈을 투자해봐라. 내가 엄청 불려올 텐데. 너도 참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안 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더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로 나라고.
너네 엄마 집 해주면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나디? 정 없는 건 알았지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정이 없는지 너무하다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긴 했나요? 그래요. 이왕 너무한 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죠.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해. 나 도저히 이러고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네 집구석 진짜 진절머리가 나. 절대 이혼할 것 같지 않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약을 올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참을 웃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전 가족이 아니었죠. 이혼?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 좋아. 깔끔히 갈라서. 대신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마누라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 너도 그 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이게 웬 떡이니?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지 재산 저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애초에 딱 가르고 갈라서. 우리 아들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지 뭐. 일머리 있겠다, 잘생겼겠다. 이제 돈도 많이 생길 건데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지. 넌 어쩌니? 나이만 먹고 쭈글쭈글 해줘서는. 네가 말한 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절대 지켜라. 무조건 이혼이야, 둘은. 그래, 이참에 확 이혼해버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대단하게 굴어?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오빠, 당장 법원으로 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내 재산은 상속된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야.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곤 씩씩거리며 밖에 나갔다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이 무릎을 꿇자 시댁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무릎을 꿇었고 저렇게 말했다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데 전 참 고소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실성했어. 아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진짜 급 욱해가지고. 미안해.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지? 그리고 애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영악한데 멍청한 것. 참 예전엔 이런 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됐어. 아까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막말 다 녹음해놨어. 법원에서 만나. 예,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갱년 기자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가족? 웃기고 있네. 내 자리나 있어 거기에?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 구질구질 이씨 가족. 법원에서 보자고. 아줌마한테도 막말로 인한 소송 걸 거니까 어디 한번 개털 대보라고. 그리고 당신 핸드폰 가게 정리할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역시나 제 재산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따로 분할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한 녹음본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진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에게 차려준 휴대폰 가게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서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싸운 결과 법원에선 저희를 동업자로 보았고 계약서가 없는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투자했던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죠. 어리석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의 최후였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다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자체가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 판결을 들은 시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는 본인이 돈이 어딨냐며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진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질질 끌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웃음이 났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한테 못할 짓 저질렀어. 인정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끝이야.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넌 결국 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한 거였고. 너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지였잖아.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 너네 멍청이 새 가족 위자료는 잊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줘. 다 돈이 문제지. 아줌마 봐서라도 더 용서 안 되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두 이씨들이랑 아줌마까지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 잊지 않은 걸 고마운 줄 알아.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은 꼴하고는. 그게 딱 당신들의 신분이다. 아주 잘 어울리다 못해 안성맞춤이야. 언니, 일단 알겠으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언니한테 갚아요, 네?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쉬었는지 진짜 제발요, 언니.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보지 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너희들이 딱 그 짝이야. 됐고, 내 마음 돌리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네 오빠 물류센터도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꼭 전해주련. 어리석은 것.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전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친정엄마가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아등바등 몰리에 살았나 싶기도 한 것이 저 역시 정신적 휴식이 필요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동네에 조그맣게 제과점을 열었답니다. 커피도 간간히 팔고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거의 만든 빵이 다 품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보는 시야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제가 행복해하니 엄마 역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곤 지금은 주변 하나하나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마음의 쉼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마음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편입니다. 예비 신부였던 성희 씨를 만난 건 한강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밤낮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면 거의 한강에서 바람을 쐬며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을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드렸고 구두 뒷굽이 빠져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발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제 차로 이동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주차장까지 부축해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목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발목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였어요. 저는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도와드렸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고마워해 주셨죠.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의 부모님이 와주셨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괜찮다는 말에도 그녀의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제 전화번호를 원하고 계시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녀와의 첫 만남을 마무리하게 됐었죠. 저에게 꼭 전화한다며 발목이 괜찮아졌을 때 처음 만난 장소인 한강에서 다시 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그녀에게 정말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한강에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녀도 한강으로 나오겠다며 처음 만난 장소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인사차 얼굴 한번 보고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만났을 당시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었고 자리를 옮겨 그때 못했던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화도 잘 맞았고 아무래도 처음 만난 것 자체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제 스케줄에 맞추어 주었어요. 그녀는 일이 좀 프리한 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궁금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아, 만남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좀 빠르지 않나? 이제 1년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잖아. 몇 년은 더 만나보고 그때 결정했으면 하는데 성희 씨는 결혼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연애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결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성희 씨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었죠. 그리고 만나면서 알게 된 건 성희 씨는 전에 저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었죠. 그때 아픔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상에 등 돌리는 상황이 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얼굴이나 한번 보자며 너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성희 씨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시간 맞춰서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며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한 경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게 제 부탁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원래 사람에게 한번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첫 만남이니까 최대한 말 조심하라며 좋은 분위기의 식사 자리가 끝이 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인연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말 편히 해도 되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좋잖아.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좀 차이 나는 편인데 성격이 잘 맞나 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발목이 골절까지 됐다면서? 어떻게 그런 인연이 다 있니? 꼭 일부러 계획한 것 마냥 산부인과 의사인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지다니. 정말 신기하다. 넘어진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직업 따져가며 그 앞에서 넘어져요? 이 자리는 그냥 가볍게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자리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죠? 성희 씨한테 불편한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아니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열내고 그래? 나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니? 서로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거 다 말해야 뒤탈이 없는 거야. 알겠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려고 하자 성희 씨는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물어본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분명 마음에 상처받았을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말들도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자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서로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 뭘 그렇게 들춰내려고 하는 건지 듣고 있는 내내 제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성희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성희 씨와의 결혼은 절대 하지 못할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저희 어머니같이 깐깐하고 속에 있는 말 숨기지 못해 직설적으로 가시가 있는 말들 내뱉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다 도망가죠. 예전에도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 피를 말릴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었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못했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또다시 제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어머니의 말에 모든 걸 받아주는 성희 씨의 모습을 보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어요. 단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봐왔던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보통 기분 나쁘게 몇 번씩 얘기하면 받아치는 말투도 달라지고 결국 등 돌리기 마련인데 처음 웃으면서 대화할 때와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이 막힐 뻔했던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은 저에게 귓속말로 성희 씨 성격은 마음에 든다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지만 성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저희 어머니처럼 나오신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미안해.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놀랐지? 우리 엄마가 원래 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못하셔. 워낙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셔서 당황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기는 어떡했어. 과거 일까지 모두 얘기했잖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으시던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숨길 필요는 없지. 성격도 좀 와일드하신 편이셔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그래도 나 오늘 어머님 감정 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말 잘한 것 같지? 앞으로 우리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머님께 점수 좀 딴 것 같아? 저에게 이런 여자를 또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혼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성희 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얼굴에 항상 웃음만 가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결혼하고 싶다는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희 씨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그늘이 졌고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은 없고 연애만 할 건지 제 계획은 원래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는데 차질이 생기면서 40대가 되어버렸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 마음 잘 이해한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혼자로 살아왔는데 길어봤자 얼마나 기다리겠어 생각하며 참고 있었죠. 성희 씨도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조심할 뿐이라며 저에 대해 조금 더 알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이 접어들 때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성희 씨는 자기랑 정말 결혼하고 싶냐고 재차 물어봤고 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괜찮게 생각하냐며 진지하게 되물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3년차 될 때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여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장의 아빠가 될 테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을 제 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죠. 어차피 결혼에 대해서 말이 나온 만큼 모든 걸 빠르게 진행하였고 올해 12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날들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간섭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일찍 퇴근하게 돼서 성희 씨 카페에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니는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너를 믿지 못하겠어. 솔직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지? 분명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 수도 없이 우리 아들한테 작업 들어왔는데 그거 내가 다 잘라냈어. 산부인과 의사 아들이라고. 넌 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도 분명 다르지 않을 거야. 별의별 수법으로 작업 거는 여자들 많이 봤지만 너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한 여자는 정말 처음이다. 어디 이혼녀 주제에 우리 아들을 함부로 넘봐? 하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니까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결혼하면 뭐 달라질 것 같지? 바뀌는 거 절대 없다. 시집살이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이 결혼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거라. 그리고 너 이혼 한번 했으니까 처녀는 아니잖아? 결혼할 거면 중고니까 고쳤어야 할 거 아냐. 우리 아들한테 수술 좀 받아야겠다. 꽃잎 수술이랑 이쁜이 수술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러니 결혼 신중하게 했어야지. 생각 없이 하니까 이런 꼴 나는 거다. 네가 이혼녀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혹시 너 불임이라서 이혼한 건 아니지? 딱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 검사 무조건 받아라. 알겠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희 씨라는 데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듣자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너는 왜 이런 말을 고개 숙이고 듣고 있는 거야? 어머니 없이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머니와 제 인연 끝내기로 해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결혼 못하게 행동하셨어요? 아들 인생 망치니까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면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엔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네요. 성희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뒤에서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께 큰 소리로 제 감정 폭발시킨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당황하셨는지 제 손을 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성희 씨를 제 차에 태우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성희 씨의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 씨가 꺼낸 말은 정말 충격이었죠. 저에게 꽃잎 수술을 받겠다며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되지. 그런 걸 왜 해? 아무리 내가 산부인과 원장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그런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어머니는 자기한테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귀담아 듣지 마.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 엄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거야. 다시는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마음 풀고 잊어버려. 알겠지? 어머님이 결혼할 생각 있으면 수술하라고 얘기하시잖아. 불임인지 아닌지 검사도 받아보라고 하셨어. 그토록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까 산부인과 예약 좀 잡아줘. 보여주면 되잖아. 나도 이제 지친다. 성희 씨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고 산부인과 예약을 잡아달라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진료만 하는 걸로 하자며 상황을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절대 어머니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 집에 바래다주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많이 당황했는지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길래 아버지께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말에 한 번 이혼한 여자는 두 번, 세 번 확인해 봐야 한다며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간 새 제품인데 성희 씨는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중고 물품 아니냐면서 이혼 한 번 한 걸 엄청 불길하게 생각하셨죠. 아무래도 불임이 확실한 것 같다며 진료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되려 소리치면서 어차피 진료받는 거 꽃잎 수술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는 어이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만약 성희 씨가 불임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없는 날을 잡아 성희 씨가 저희 병원에 방문했어요. 어둡게 그늘진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도 병원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성희 씨는 검진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성희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 없으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며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파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성희 씨는 가운을 내렸고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고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성희 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가 되면서부터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법적으로 여자인 건 맞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뭐라고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였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고 성희 씨는 벗은 상태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성희 씨에게 다가가 가운을 다시 입혀줬어요. 그리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3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잠자리 한 번 가진 적 없었고 그녀가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저를 바라보며 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며 파혼 위자료는 전부 보상해주겠다고 얘기한 후 성희 씨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숨긴 건 잘못인 건 맞지만 여자로 생각하며 만나왔던 추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 모습을 처음 봤지만 정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챈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께선 산부인과를 뛰쳐나간 성희 씨를 보며 자기가 말한 대로 불임 맞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희 씨는 파혼하면서 발생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배상해 주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성희 씨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진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천생 여자였어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분들 계실까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어주던 성희 씨가 앞으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